없습니다. 없습니다.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계엄 당에 그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환갑이 났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당일에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일한 겁니까?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제일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길 가다가 급발진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1년 넘게 같은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 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상관에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만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방첩사를 지원하라.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시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가감없이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작성했고 옮겨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차 옆에서 이 메모를 여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이 명단을 쭉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긴 들었다라고 진술했죠.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여인영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좀 여인영 여쭙겠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간이 11시 없어서요. 6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는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입니다. 5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 이거 진짜 불안해. 아니, 어떡할 거예요, 최강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관련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굉장히 까칠하게 나오면서 추궁을 했다라는 텍스트를 먼저 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냥 법률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주심 재판관이거든요, 지금. 그 주심 재판관인데 저 질문할 때 보면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고 왔어요, 보면.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심 재판관이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 있냐면 결정문에다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 재판의 핵심은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어떤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가를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오기를 바랐겠죠. 그리고 다들 제 얘기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제 얘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국조특위에서도 우리 조태용 원장님도 홍장원 시장의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제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보죠. 제가 보기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대통령 측 반대 신문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매섭게 몰아치는 느낌이었고 피의자 조사받는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대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